안녕하세요. 15년 경력의 전문 트레이더 김부장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시장 보면 정보가 진짜 많습니다. 뭐 뉴스나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 AI까지 좀 있는데 누구는 뭐 비트 대불장이다, 누구는 빅슛이다, 뭐 이런 전부 다 다른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더욱 헷갈리시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기에는 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퀄리티 높은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장대 양봉에 거래량 터지면 뭐 롱 진입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대 양봉이 정말 상승 추세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세력의 마지막 펌핑 후에 고점 피날레 시그널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트레이딩 시장은 정말 정답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경험을 통한 직감이고,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실력과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일까요? 그 공부법 이제부터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 콘텐츠는 제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거고,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다양한 보조 지표들, 그리고 투자 심리를 통한 센티멘탈적 접근, 그리고 미시 거시 경제를 통한 탑다운 트레이딩 방식, 기술적 분석의 본질적인 해석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익히고 실제 수익을 냈던 매매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서는 쉽게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장대 양봉 그리고 음봉에 대한 개념에 제가 해석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곡점을 잡아내는데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초반 장대는 신호탄이, 그리고 막판에 나오는 장대는 속임수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속 상승하던 이 상승 추세 끝에 초반 장대 음봉이 엄청 긴 게 나왔죠. 이렇게 긴 게 나왔는데 꼭대기에서 초반에 나온 장대 음봉은 여러분들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반 장대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막판에 나오는 장대, 이거는 털어내기, 속임수, 오버슈팅 이렇게 보시면 적중률이 좀 높으실 거예요. 이 이전에 여러분들 양봉이 긴 게 보입니다. 여기 긴 게 보이시죠? 물론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이 양봉이 일시적으로 몸통이 여기까지 올랐던 양봉이 이렇게 엄청나게 긴 양봉을 만들다가 막판에 쫙 내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초반에 나온 게 아니라 막판의 꼭대기에서 나온 이런 긴 장대 양봉, 이런 경우에는 털어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추격 매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끄트머리에 이런 장대 양봉 만들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은 안 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근데 양봉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미칩니다. 진입하고 싶어서 미쳐요. 지금 진입하면 금방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관이나 큰 손은 개인들이 가격에 반응할 때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대 양봉을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미끼의 역할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이 같이 따라오지 않는 장대 양봉, 여러분들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만든 미끼 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개인이 이제 뇌동 매매를 하면서 따라붙었으면 세력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거를 이제 볼륨 다이버전스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거나 유지가 되면 그건 진짜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들 탈출 신호라는 겁니다. 이걸 간파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캔들 하나만에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든다면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라가지 않고 관망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서 매수로 몰리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장대 양봉 보고 들어가는데 거기 제일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험, 이런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험
저만 해본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털어내기, 뭐 물량 떠넘기기 뭐 이런 건데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막판에 꼭대기에서 꼭 긴 게 나온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속임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반에 나오는 장대음봉 설명해드렸었죠. 장대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전략 어떻겠습니까? 반등 시 매도 쪽으로 타가지고 추가 하락을 더 챙기는 전략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지난 차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도 모습이 좀 잘 나타나고 있죠. 막판 장대는 오버슈팅, 털어내기 봉 점점 짧아지고 있다가 뜬금없이 좀 길게 나왔는데 또 그런 게 여기가 좀 거의 변곡이었어요. 여기서도 긴 게 나왔었지만 거의 다 물량 털어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진짜 방향이 나온 거죠. 초반 장대 음봉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봉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까지 내리면서 사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찍었다가 하단까지 곧바로 내려 찍은 추세인 거예요. 자, 이 구간 바닥을 다지다가 초반에 이런 채널들 다 돌파하는 장대양봉 나오고 장대양봉 나오고 장대양봉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진입 타점 이제 장대양봉이 길게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 5분 차트나 1분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대양봉, 장대음봉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어요. 자, 이렇게 꼭대기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음봉이 꽂힐 때 이전에 어떤 전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돌파해버리는 엄청나게 긴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캘핑 매수를 놓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빠져버리면 조금 이제 반등한다는 게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매수를 계속 잡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빠져서 막 로스컷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반대 매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반대 매매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될 때예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또 초반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목 이거 안 눌리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참고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장대봉의 신뢰도는 어느 시간대에 발생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오는 장대양봉 음봉은 진짜 수급이 반영된 경우가 많지만 오후 2시 반에서 3시에 나오는 이제 그런 거는 페이크 시그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전 9시에서 10시는 보통 전날 뉴스나 리포트 그리고 뭐 기관들의 매매 계획 등이 반영되는 시간대라서 그날의 방향성이 보여지는 시간대고요. 근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여러분들 보통 당일 손익을 정리하거나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선 개인 매매가 몰리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개인 매매가 몰리는 오후 시간대 이제 종가 부근에서 큰 거래량을 유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 장난질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대봉을 해석할 때 몇 가지 보조 지표들과 꼭 같이 해석해야지 감정에 따른 매매를 하거나 세력들이 만든 미끼봉에 낚이지 않고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장대가 전저점, 전고점, 자, 이런 걸 돌파하는 강력한 게 나왔을 때는 반대 매매보다는 그 방향 쪽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그 방향 쪽으로 타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빠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이 반대 매매로 먹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뭐 자칫 잘못하면 물려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반대 매매보다는 방향 쪽으로 타는 노력을 하시라.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이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물론 이 매매 방법이 여러분들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오는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막판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긴 게 나왔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막 조급해가지고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꼭대기 딱 물리기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막판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타이밍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대 양봉, 음봉이 나왔을 때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RSI와 이제 OBV 움직임입니다. 자, OBV는 온밸런스 볼륨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거래량과 여러분들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비교해서 매수, 매도, 세력의 힘을 추정하는 지표고요. 이 가격은 오르는데 OBV 지표가 하락한다면 세력이 빠져나간다. 즉 지속적으로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은 횡보하는데 OBV가 올라간다면 세력이
매집중으로 가격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RSI는 이제 고점 근처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고 OBV가 횡보하거나 꺾이면 자, 이건 고점 털기 신호입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OBV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RSI가 과매도권에 머문다면 이건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단순히 이제 봉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지표들과의 조합으로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게 진짜 트레이딩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본다면 시각적으로 장대 양봉, 음봉이 나왔으니 매수해야지, 매도해야지는 단순한 전략이지만 RSI나 OBV 같은 지표들을 같이 보고 해석한다면 성공률을 여러분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영상 이제 정리해보자면요, 여러분들 첫째, 장대봉은 미끼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세력이 유도하는 것이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장대 양봉, 음봉은 흔히 세력의 물량 털기용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다. 자, 둘째, 장대봉의 신뢰도는 발생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오전에 나오는 봉은 실제 수급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고 오후 봉은 세력의 종가 관리, 즉 속임수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채널 끝에 이제 장대 음봉이 왔다면 바로 숏 진입하기보다는 두세 봉의 추가 움직임을 지켜보고 추세 지속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넷째, RSI나 OBV 같은 보조 지표와의 비동조화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대봉만 보지 말고 지표들의 방향성을 함께 가리키는지 자,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진짜 시그널인지 가짜 시그널인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저희 공부방 참여해 주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전 트레이딩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